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그리고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는 지금 6일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많은 서학개미들이 또 동학개미로 바뀌고 있고 ETF 쪽에서도 우리나라 국내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신한자산운용 ETF 팀장 박수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실제로 해외에 있던 자금들이 국내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지 ETF 현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신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국내 ETF 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의 색깔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속 방송을 통해서 신정부 정책 수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ETF 시장에서도 저희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변화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상법 개정이라든지 그 상법 개정 안에 자사주 매각 의무화 이런 부분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과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주회사라든지 그리고 금융사를 담고 있는 ETF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주회사들이 사실 예전에는 그 자회사들 대비 그 디스카운트를 받아서 밸류에이션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런 상법 개정안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과 또 주주 환원 정책 개선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금융시장 활성화라든지 현금 여력이 큰 금융지주사들이 관심을 좀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시겠지만은 7월 초에 이제 2차 추경안 통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정부에서 발표한 첫 추경 키워드 자체가 신속성이라든지 경기 부양이라든지 소비 회복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화장품이라든지 식료품과 같은 경기 소비자 관련 ETF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밝히고 있는 방산이라든지 AI 신재생 에너지 부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정부 정책 수혜 기대 ETF를 몇 가지 나와 봤고 1개월 동안에 한번 성과를 보시면은 상법 개정에 따른 디스카운트 해소, 네. 금융사와 지주사들을 많이 담고 있는 ETF가 지난 1개월간 타이거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30%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소울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그러니까 금융지주에 조금 더 포커스한 배당 전략의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사실 저희가 2, 3년 동안에는 AI라는 굉장히 기술 혁신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국내 시장을 본다라면은 이제는 소비재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울 이제 화장품 탑3 플러스도 1개월간 14%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전략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 방산, 그리고 AI 반도체가 그래도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다. 사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ETF들이 높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20% 이상 1개월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좋으니까 상승률 상위 ETF의 수익률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ETF를 또 순매수를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자료를 보니까 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종목들에 대한 ETF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 전후로 해서 국내 ETF 시장에서 개인들이 어떠한 ETF를 선호를 했는지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5월에 개인 순매수 상위와 그리고 6월 이후 개인 순매수 상위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색깔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5월에는 보시면은 대부분 미국 관련된 그러네요. 미국 S&P 500이라든지 미국 배당 전략이라든지 미국 초장기채 ETF로 자금이 많이 몰렸다면은 6월 이후에는 다 대부분 국내 주식형 ETF입니다. 지주회사라든지 고배당주라든지 증권 ETF로 다수의 자금이 유입이 됐고 또 특이한 점으로는 그 국내 증시가 오늘도 코스피가 2,900선을 넘을 만큼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인버스 ETF로도 자금 유입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지금 3년 5개월 만에 2,900선에 올라섰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커지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시장에 대한 우리 시장에 대한 관심도 더욱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주간에 또 눈에 띄는 ETF가 있었다면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보시면은 1개월 동안에는 정책 수혜주가 정확하게 이제 금융이라든지 지주회사로 많이 몰렸는데 아주 또 짧게 1주만 본다라면은 플랫폼 테마 ETF가 좀 높은 상승률을 보였어요. 지금 차기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AI
지원책 그리고 전국민 지역 화폐 지급 등의 모멘텀으로 일주일간 코나이가 65% 상승을 했고 그리고 솔트룩스 54%, 한글과 컴퓨터가 21% 상승을 하면서 이 종목들을 좀 많이 담고 있는 플랫폼 테마 ETF가 한 19% 정도 한 주간 상승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실 이 자사주 매각 의무화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부분들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보험이라든지 증권 일주일간 1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근데 주간 수익률 상위 그 10개를 보시면은 이 중에 6개가 금융 관련된 ETF인 네. 만큼 지금 섹터는 이쪽 금융 쪽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AI 로봇이라든지 인터넷 ETF 또한 지속적으로 이제 AI 지원책, 뭐 스테이블 코인 도입 등 뭐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가격이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으로 ETF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5월과 6월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ETF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네. 그림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또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 네. 한 주간의 ETF를 동향을 보더라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겠죠? 네,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주간 개인 순매수 상위 1위를 보면은 인버스 ETF가 자리를 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 인버스와 레버리지는 투자 호흡이 굉장히 짧으신 것 같아요. 뭐 길게는 일주일 정도 하지만 짧게는 뭐 2, 3일 아니면 하루에도 샀다 파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잠깐 또 세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사고 팔아서 매매 그 차익을 얻더라도 과표 기준가는 하루에 한 번만 산정이 되기 때문에 과표 기준가 상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샀다 팔으면은 그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짧은 호흡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고요. 여전히 일주일 사이에도 뭐 코스피 200 대표 주수에 투자하는 ETF로도 개인들의 투자 자금이 많이 몰렸고 그리고 뭐 최근에 제가 나와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커버드 콜 전략을 통한 어떤 인컴 전략을 많이 수행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 200 기반의 커버드 콜 ETF로도 지난 한 주간 한 400억 원 정도 이상의 자금이 몰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배당 전략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고배당주라든지 금융지주 고배당 플러스라든지 뭐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라든지 이런 배당 전략 국내 주식형 ETF로 자금 유입이 많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낯선 개인 순매수 상위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미국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AI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미국 주식형에 대한 어떤 개인들의 그 선호도가 높았다라고 한다라면은 한 주간을 보시더라도 한압 제외하고는 다 국내 주식형 ETF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ETF 시장에도 이런 흐름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그 이전에는 ETF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해외의 ETF에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이런 같은 경우에는 또 환에 상당히 민감한데 최근에 워낙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도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환율이 단기간에 좀 그 워낙 강세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국내 ETF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서 환해지 ETF로 오히려 약간 그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에 대해서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환 오픈 전략을 어떤 상대 금액을 본다라면은 아직도 더 선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지역의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그 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믿는 것이고 그렇다면 통화의 가치 상승도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금액 차이는 환 해지 ETF보다 환 노출 ETF가 좀 더 선호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약간 전술적으로 환 해지 ETF도 조금씩 활용을 하시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러한 부분을 섞어서 투자 전략을 활용하면 좋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셨던 것이 금 투자 아니었겠습니까? 금이 정말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했었죠. 하지만 최근의 동향을 보자면은
온스당 3,400달러를 돌파한 이후에는 그 언저리에서 맞아요. 고점에서 좀 박스권을 그리면서 맞습니다.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 쉬어가는 양상인데 금 ETF도 여전히 관심이 많으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격이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정책적인 불확실성과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안전자산으로서 금이 많이 선호됐던 시기보다는 자금 유입은 약간 주춤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 전문가들이 미국의 통화 정책 자체가 긴축의 방향으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 금의 어떤 추세적인 상승은 이어질 수 있고 가격이 하락하면은 오히려 그 시기를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라라는 그런 조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도 금 관련된 ETF가 상당히 좀 많이 상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크게 나눠보자면은 금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제 금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선물 투자형 ETF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금 현물에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제 금 가격을 대부분 추종하지만 커버드 콜 전략을 일부 가미해서 연간 한 4~5% 정도의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골드 커버드 콜 ETF가 있는데요. 지금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3,000달러로 훌쩍 넘어섰고 일부 전문가들은 4,000달러를 얘기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에 대한 투자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전략이 있습니다. 국제 금 가격에 투자를 하지만 현물 가격을 추종하는 ETF는 국내 주식시장에는 아직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국제 금 현물 가격을 추종하는 ETF가 상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방법 이외에 국제 금 현물 가격을 추종할 수 있는 전략까지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금 가격의 글로벌 표준 가격은 국제 금 가격이죠. 그래서 국내 금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 과거 한 6개월 동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치 프리미엄이다. 그래서 국제 금 가격과 좀 상당히 괴리를 나타내는 그런 구간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으로 상승할 땐 좋지만 또 그것이 다시 정상 가격으로 회귀하는 구간에는 오히려 성과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 금 가격을 추종하는 것이 사실 마음 편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금 가격 자체는 선물에 투자하는 ETF만 존재하기 때문에 또 선물 투자는 선물 만기가 도래하면은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는 롤오버가 되는 거죠. 롤오버하는 그런 운용 전략인데 그 순간에 약간씩의 마이너스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전략의 ETF가 다음 주에 상장된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국제 금 가격도 그러니까 금 자체도 금이라는 자산도 주식시장에서 우리 주식과 채권과 좀 다양한 대체 자산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ETF를 통해서 그러한 상황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전략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전히 좀 긴 호흡에서는 국제 금 가격에 그러니까 금의 상승에 베팅을 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아무래도 그 표준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자산이 있을 때 시장에 다양한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그것의 기준이 되는 시장이 어딘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한국거래소의 금도 국제 금 시세를 반영하지만 그 우리나라 지역의 어떤 수급이라든지 환율을 반영을 해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가격 변수가 많이 존재한다라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표준 가격에 투자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예상했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ETF 투자 전략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신한자산운용의 박수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